안녕하세요. 김학규입니다. 자, 기초 때 배웠던 현대물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방전효과, 그다음에 물질탑 파자, 그다음에 컴퓨터효과, 이거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현대물리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보어의 수소 추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물리량을 다룰 건지를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러더퍼드, 그러니까 우리 원자로 발달되는 과정들이 있죠.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 또 돌턴의 원자설, 또 여러분들 우리 톰슨의 푸딩 모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과학의 우리 원자 모형의 우리 발달이 시작되는 과학은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여러분들 우리 금박을 갖다 놓습니다. 금박 갖다 놓고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쏘이게 돼요. 우리 알파 입자 기억하셔야 돼요. 알파 입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헬륨 원자핵을 얘기합니다. 헬륨 원자핵이 알파 입자가 돼요. 자, 그걸 입자시켰더니 자, 요런 특징들이 나타나더랍니다. 대부분 다 통과해서 반대쪽 여러분들 여기 맡게 돼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냥 통과하게 되고 아주 일부의 알파 입자들이 자, 우리 옆이나 또는 거의 반대편 쪽에도 도달하는 자, 이런 여러분들 실험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러더퍼드라고 하는 여러분들 물리학자가 이제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원자들은 알파 입자가 금속박을 대부분 다 통과한 거를 보고 우리 원자는 대부분 다 빈 공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빈 공간으로 되어져 있어서 대부분 다 통과하고 아주 일부의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알파 입자도 이런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얘는 플러스 2라고 하는 전하를 갖습니다. 우리 플러스의 성질을 가져요. 그럼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아주 무거운 원자 핵이라고 하는 놈이 뭔가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다 통과하고 원자의 근처를 지나가는 알파 입자만 이렇게 해서 방향이 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현상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해당되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요, 무엇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했냐면 원자핵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자 주변에 당연히 전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황들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의의는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했다라는 거고요.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좀 전에 전자가 원자핵 주의를 지은 놈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빨려 들어갈 거니까. 그럼 원자핵이 우리 어디 주변,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자, 이런 상황들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자, 이때까지는 아직 여러분들 우리는 원자핵 안에 양성자도 있지만 중성자도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중성자의 발견까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 이후에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것도 이제 환산 질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중성자의 존재를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고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는 가운데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아주 질량이 작은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 모형. 우리 원자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구조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큰 문제점을 여러분들 우리 알게 돼요. 문제점, 모순점이라고도 하는데 문제점 두 가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원자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 이거는 가속운동이에요.
가속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여러분들 손실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손실되면 속력이 느려져요. 속력이 느려지면 원자핵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자가 원자핵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원자가 붕괴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첫 번째 문제점은 원자의 안정성을 해결해 줄 수 없었고요. 또 우리 기체, 가열된 기체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조사하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여기서 연속적인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빛 전자기파가 방출하거든요.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 원자 모형에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어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있었죠? 원자의 안정성, 선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첫 번째 조건,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조건이에요. 양자 조건이라고 합니다. 양자 조건은 원자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온 조건에 해당되는데, 전자가 돌긴 합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긴 해요. 근데 저 전자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질파 파장이에요.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궤도로만 돕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걸 양자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니라 물질파 파장, 우리 입자도 우리 뭘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 우리 식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자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반드시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궤도를 둡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양자 조건에 해당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랑 여러분 가져오셔야 되냐면 우리 양자 조건은 정상파의 스토리하고요. 정상파 그다음에 물질파라고 하는 두 가지 스토리를 반드시 앞에서 배웠던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정상파 파장에 하나 있는 조건이 요런 조건에 해당되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움직이는 게 우리 정상파의 모습에 해당됐었습니다. 이게 전자예요. 전자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내가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게요. 동그랗게 말면 이러한 그림처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껍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 수소 원자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껍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닥 상태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반지름을 R1이라고 하면 2파이 R1이 바로 우리는 람다 하나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얘는 람다 1이에요. 람다 1입니다. 파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이건 람다 2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 껍질은 물질 파장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도록 물질 파장이 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껍질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도 끝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말아보면 아래와 같은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이때 두 번째 껍질의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그럼 2파이 R2는 2람다 이거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프라임 지우개 그러면 2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껍질은 물질파 파장이 몇 개 들어가도록 3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나타내주고 얘도 끝을 이렇게 맙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껍질의 반지름을 R3라고 하면 그럼 얘는 2파이 R3는 3람다 얘도 3라고 이렇게 표현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파장 람다 1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껍질은 람다 2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껍질은 람다 3가 지금 3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일반화 시킬게요. 그럼 2파이 rn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n 람다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여기 n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n 써주고 얘가 우리가 뭐에 해당돼요? 물질 파장에 해당되죠? 그럼 물질 파장 공식에 해당되는 자, 요만큼을 여러분들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고, 여기도 정확히 쓰면 vn이에요. 속력이 궤도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요 식에서 2파이 rn은 mv n분의 n하, 자, 우리 h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 mv를 넘길게요. 그리고 2파이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rn의 mv n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이게 우리 가군동량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자, 가군동량은 자, 2파이분의 nh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갖는 가군동량이에요. 가군동량은 여러분들 우리 양자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n 값이 우리 주양자수여서 1, 2,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양자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자, 요거 이용하면 첫 번째 껍질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가군동량은 n에다가 1 집어넣어 주니까 2파이분의 nh. 두 번째 껍질은 우리 2파이분의 2h. 세 번째 껍질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가군동량은 2파이분의 3h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근데 당연할 게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가군동량도 정해져 있어야 되죠. 다시 얘기할게요. 궤도가 양자화 되어져 있으니까 가군동량도 양자화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물리에서 이제 지금 이제 양자역학 배우는 건데, 양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양자화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 역학을 다루는 걸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양자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파이 rn은 우리 mv n분의 nh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선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동수 조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할 게, 여러분들 우리 수소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껍질이나 두 번째 껍질에서만 존재하게 돼요. 전자는 이 껍질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이때 HF1을 흡수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즉, 바닥 상태에서 E2, E1에서 E2로 여러분들 전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진동수에 해당되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E2에서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는 그만큼에 해당되는 전자기파 방출한다, 이런 뜻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E2에서 E1으로 여러분들 전이 될 때, 즉 낮은 상태죠. E2에서 E1으로 내려올 때는 HF1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보면 N 껍질에서 M 껍질로 만약에 전이가 되면 특정한 진동수 또는 특정한 파장, 우리 N이 여러분 우리 뭐에 해당? 자, F는 진동수고 람다는 우리 파장에 해당되죠. F 대신에 람다분의 C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N이 M보다 클 때예요. 그랬을 때 우리 특정한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진동수 조건입니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수소 원자를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수소 원자만, 다전자 원자는 또 보호의 수소 원자만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만 잘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껍질, 자, 이거는 여러분들 N번째 껍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보고 이 정도는 판단하셔야 돼요. 혹시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보고 이거 혹시 몇 번째 껍질입니다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세워주면 돼요? 물질파 파장의 개수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얘는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지금 한 파장에 해당돼요.
그럼 파장이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죠? 아, 그럼 얘는 두 번째 껍질 n이 2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쉽네요. 자, 요 원의 바깥쪽으로 나온 볼록한 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 얘만 세워주면 돼요. 원 밖으로 나오는 볼록볼록한 개수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껍질의 여러분들 우리 몇 번째 껍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양자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 보고 이거 혹시 몇 번째 껍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몇 번째 양자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쓸 수 있네. 바깥에 것만 세워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얘는 5번째 껍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도 기출문제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자,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좀 표현하면, 자, 그럼 전자가 지금 원운동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전기력이 우리는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식입니다.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식 하나 쓸 수 있고요. 또, 자, 전자가 원자핵 주를 도는데, 우리 요거 있었죠? 2πr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물질파 파장이 정수배가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양자 조건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내가 뭘 좀 소거할 거냐? V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을 V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2πr n분의 NH가 돼요. 그럼 그 식을 내가 어디에다 요 V 자리에다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요 전기력 쓰고, 자, M 써주고, 자, V 자리에, 자, 그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R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R에 정리하면, 자,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 아, 여기에,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다 여러분들 상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우리가 뭘로? R0로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들 값인데, 얘를 우리가 보어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어 반지름. 그러면, 자, 기억하셔야 될 거, R은 R0 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우리 거의 껍질이에요. 껍질, 요것도 엄밀하게 쓰면 RN입니다. 껍질은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껍질이죠. 첫 번째 껍질 양자수 1입니다. 자, 이때 R1을 만약에 R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입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의 반지름 R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 얼마? 4R0, 4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세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R3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9R0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값들이 쭉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들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궤도 반지름이 우리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또 중요한 물리량. 파장이 또 달라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파장, 두 번째 껍질에 있는 파장, 네 번째 있는 껍질의 파장이 다를 거잖아요. R0, 4R0, 9R0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껍질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 파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 요렇게 이제 직선으로 그려보면, 자, 요 원둘레를 직선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R1이었는데, 그걸 R0라고 할, 람다 제로. 람다 1, 람다 제로. 첫 번째 껍질 돌고 있는 전자의 물질과 파장, 람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람다 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껍질은, 여러분들, 반지름이 4배예요. 첫 번째 껍질에. 그럼 원둘레의 길이도 첫 번째 껍질의 원둘레의 길이보다 몇 배가 될 거예요? 4배가 되겠죠? 그래서 4배. 자, 얘의 4배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 4배가 될 거니까, 자, 요렇게 해주고, 자,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4배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두 번째 껍질을 돌고 있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2라고 했을 때, 람다2는, 위에 거 아래 거 비교해보니까, 람다1보다 얘가 딱 2배만큼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람다 제로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는 거냐면 2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물질파 파장은요 양자수에 비례하는 나머지 9R0 너무 기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즉 우리 파장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을 돌고 있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양자수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정리했는데, 자, 궤도 반지 이름은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했고요. 물질파 파장은 우리 양자수의 제곱에 양자수에 그냥 비례합니다. 라는 것을 정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한 식,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이미 다 유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이거 가지고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떤 거 얘기해요?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 물질파 파장이 우리가 뭐였어요? 물질파 파장이 얘가 P분의 H에 해당됐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동량은 양자수에 우리 반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P라고 하는 운동량은 무엇에 해당돼요? 이건 MV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궤도마다 돌고 있는데 속력이 달라요. 자, 속력은 양자수의 반비례하는 이런 값. 두 개가 좀 동일하네요. 또 우리 각운동량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Rn의 MVN이라고 하는 각운동량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2파이분의 NH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은 양자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 다섯 번째씩 나오게 되고, 요거는 조금 이제 이거 유도할 텐데, 자, 요렇게 일단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우리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양자수가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 막 분모에 있다고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도 반드시 증가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우리 첫 번째 껍질이 바닥 상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바닥 상태가 제일 에너지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E1이 제일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E2, 그 다음에 E3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양자수,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건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냐면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억나세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물체까지의 거리가 R이었어요. 근데 지구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커졌습니다. 자, 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에너지의 최대값입니다. 에너지, 이 맥스 최대값이 얼마로 좀 설정되어져 있는 거냐면 0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말과도 맥락이 다 같은 얘기에 해당돼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좀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요 에너지 관련된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요것만 잠깐 좀 얘기할게요. 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입니다. 근데 우리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K 곱하기 R분의 2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또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전기력이 무엇의 역할을 합니다. K 곱하기 R제곱분의 2제곱이 우리가 무엇의 역할? R분의 MV제곱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럼 R 하나 약분시키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을 2R분의 K2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여기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거를 우리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 마이너스 2R분의 K2제곱. 근데 요 R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 좀 전에 구했죠? 자, 그것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값은 다 상수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숫자예요. 13.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 이 N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이 나오게 됩니다. 자, 13.6은 숫자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다 문제에 주어지거나 또는 이원 값으로 다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요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증가할수록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식이에요.
요식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에너지 유도하는 거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식이 중요합니다. 피트에서 준비하는 시험은 요식이 중요하니까 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선 스펙트럼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진동수 조건이 있었죠? 자, N 껍질에서 M 껍질로 전이할 때 우리 특정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에너지 E1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할게요. 여기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예요. 수소 원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마이너스 13.6이 나와요. 여기다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N에다가. 그럼 이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에너지 중이다라는 뜻에 해당되죠. 그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3.4 전자볼트, 이거 에너지 단위죠. 전자볼트가 나오고요. 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9분의 13.6이 돼서 여러분들 대략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건 0 나오게 되겠죠. 이게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여러분들 최대값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자 이렇게 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랑 같아요. 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합니다. 그럼 빼주면 돼요. E2-E1이에요. E2-E1 계산하면 그러면 10.2 전자볼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가 되면 그 차이만큼을 방출한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자,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만약 올라가면 그만큼 흡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출하고, 또 무한대에서 자 2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럼 무한대는 0이고 2원은 자 이렇게 했으니까 계산하면 13.6을 방출하게 돼요. 또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3.4 전자볼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에너지니. 근데 이걸 다 조사해 보니까 얘네들이 어디에서 떨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떨어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계산해 봐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진동 조건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m보다 좀 큰 경우에 해당돼요. 자, 그럼 이 n 자리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이 m 자리에 마이너스 m제곱분의 13.6 집어넣으면 우리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람다분의 1로 정리해 주시면 hc분의 13.6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상수죠. 상수 취급해서 우리는 리드베리 상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자리가 바뀌어요.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지금 뭐가 더 크다고요? 자, m 값보다 지금 n이 더 크다라고 지금 설정했습니다. 지금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n 껍질에서 m 껍질로 지금 전이되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요 n이 중요한 게 아니라 m 값에 따라서, 즉 어디로 전자가 전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뭔가 전자기파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 바닥 상태로 전이될 때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우리 조사해 보니까 다 자외선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m 값이 1일 때를 얘기하고 이게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을 얘기하고 이때는 주로 자외선만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죠? 근데 자, 우리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요 직선은요, 실제로 언제 동글동글하게 그려야 되는데 우리 그냥 직선으로 그냥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를 직선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껍질로 전이되면서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가시광선 영역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가시광선도 있지만 자외선도 일부 포함하더래요. 원래는. 그래서 가시광선, 자외선. 또 어딘지에서는 모르지만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얘를 우리는 파션 계열이라고 합니다.
파센 계열이라고 하고 주로 얘는 적외선에 우리 전자기파를 좀 방출하더랍니다. 자, 이거 뭐 화학 시간에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뭐 드라면 브라켓 계열도 있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특징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이 파장 M 값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결정되어져 있는 특징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 스펙트럼의 이런 특징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수소원자 모형 중에서 우리 또 양자역학 중에서도요. 자, 수은원자의 프랑크 헤르츠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 우리 진공에다가 수은 기체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수은 증기를 넣은 다음에 왼쪽에서 전자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자를 발사를 시켜요. 그럼 이 전자들이 오른쪽 극판에 도달하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계가 놓여져 있으면 전류가 측정이 될 거잖아요. 그럼 예상은 여기에서 내가 가속 전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자들의 개수가 또 많아져요. 그럼 전자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오른쪽 극판에 도달한 전자들도 많아져서 무엇도 여러분들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전압일 때마다 갑자기 전류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더랍니다. 자, 실험 결과에 대한 그냥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전류가 줄어드는지를 프랑크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결론이에요. 자, 수은 원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자, 우리 얼마일 때마다 4.9, 9.8, 14.7일 때마다 전류가 줄어드는데 우리 4.9 전자볼트로 불연속적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아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전자를 가속시켜줘요. 그럼 전자의 에너지가 점점 가속되면 당연히 여기에도 도달하는 수가 많아지게 돼서 그러면 우리 전류도 증가하게 되죠. 근데 4.9가 딱 됩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4.9 전자볼트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수은 원자가 야, 너 전자 4.9 에너지 됐어? 그럼 우리 에너지가 내가 들뜬 상태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딱 4.9가 필요한 거야. 자, 전자인데 그 에너지를 뺏어와요. 자, 이거를 우리는 충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은 원자가 전자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거니까 오른쪽 극판에 도달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9.8V로 가속시켰습니다. 그럼 전자 에너지는 9.8 전자볼트가 돼요. 그러면 자, 수은 원자는 얼마로 불연속적인 걸 지금 알아낸 거예요? 4.9인 걸 알아낸 거죠. 그러면 4.9를 2번 뺏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 충돌해서 또 전자들이 오른쪽 금속판에 도달하는 전자들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충돌해서 또 전류가 감소되는 이런 일이 실험 결과로 나타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해석했어요. 해석한 결과가 결론입니다. 수은 원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인데 얼마로 불연속적입니다? 4.9 전자볼트로 불연속적입니다. 라는 거를 알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가속 전압이 3V로 내가 전자를 가속시키면 전자의 에너지는 3전자볼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속 전압이 4.9V이면 전자의 에너지는 4.9전자볼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요 프랑크 헤르츠 실험은 아직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라든가 우리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제들이 꽤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상태에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바닥 상태에서 지금 궤도 반지름과 물질 파장의 람다 제로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첫 번째 들뜬 상태, 자, 주양자수가 2였죠. 자, 그러면, 다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궤도 반지름은 무엇에, n의 제곱에 비례하고, 물질 파파죠. 그대로 이거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양자수에 비례했으니까 얘는 우리 얼마입니다. 두 번째 껍질에서는 얘는 4R0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껍질에서는 2람다 제로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4R0와 2람다 제로. 너무 간단하죠? 역학 문제는 틀려요. 우리 현대물리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좀 최근에 나왔던 2019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 요거 먼저 판단합시다. 가의 그림을 보면서 이거 몇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나의 그림 보면서 이거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에너지도 이렇게 지금 다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 보죠. 자,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우리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작습니다. 이게 더 크죠. 여러분들, 얘가 우리 얼마라고 하면, 여러분 9R0라고 하면 얘는 우리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얘는 16R0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되죠? 자, 16대 9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만 이거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에 나의 상태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로 전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 우리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에너지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거 쓸게요. 자, 이때 에너지를 E3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3는 우리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9분의 2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니은 보세요. 나에 있는 상태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n이 얼마인 경우를 얘기해요? 2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E3-2원을 계산하세요.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네요. 마이너스 9분의 2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가 받게 되고, 자, 1분의 2원이라고 하는 값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자, 9분의 8,2원이라고 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니은은 여러분 맞는 내용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자, 디귿에 가의 상태에 있는 전자가 나의 상태로 전해질 때 얘가 더 양자수가 높죠? 얘가 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자, 네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가면 우리 전자기파를 방출하죠. 에너지 흡수하지 않습니다. 방출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디귿은 우리가 틀리네요. 답은 여러분들 니은만 답으로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 모형 중요 기출 문제 하나 풀어봤지만 또 연습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